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국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시죠.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네, 다음 주 초에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게 됐는데요. 장소는 예상대로 베트남이 유력한지 윤 기자가 지금까지 접한 걸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두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과 태국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사실 미국 언론들은 태국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었고요. 베트남 그 중에서 두 개 도시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수도 하노이와 휴양 도시죠. 관광 도시 다낭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예. 베트남인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그 조금 엇갈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CNN 방송은 다낭이 유력하다라고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해안 도시 아닙니까? 예. 다낭과 마찬가지로 네. 여기를 지금 대규모 국제 관광 도시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낭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다낭을 방문하면은 이것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와 견져서 좀 많이 이런 보고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베트남을 그 방문하게 되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예. 베트남을 공식 방문, 국빈 방문 형식으로 예.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형제관계, 사회주의 형제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되면 55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방문하는 게 됩니다. 네. 최 기자가 보기에 왜 이렇게 발표에 뜸을 들였을까요? 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 의아스러운 그런 대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다시 그 2차 미국 정상회담을 갖겠다 그런 것이 뭐 지난해 한 가을께 되는 얘기입니다. 몇 달이나 됐죠. 예. 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2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지난 그 1월 18일입니다. 그 북한의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왔을 때 미국이나 한국 언론들이 아마 이때쯤 무렵해서 2차 정상회담의 그 날짜, 장소 이것이 아마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가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미국 관계 좋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시기 장소 발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또 정상회담 장소에 일종의 그 준비팀을 파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발표에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 미국과 북한이 이미 그 2차 정상회담의 그 시기, 장소, 의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공감대도 이뤘고 또 합의도 했는데
하나 짐작해 볼 건 아마 북한이 최종적으로 여기 이 장소에서 이 날짜에 하자 이렇게 아마 사인이 있어야 이제 그 발표가 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아마 그 최종적으로 이걸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 좀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정보다 좀 늦춰서 2월 5일 날 그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 2차 그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 국정연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약간 좀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만일 베트남에서 2월 말에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시진핑 주석하고 뭐 베트남이 될지 베이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워싱턴에 많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은 이미 팀을 파견했다는데 이 팀이 지금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예, 그 사전 선발대가 되겠는데요. 예.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사전 선발대가 그 해당 국가에서 경호와 의전 문제에 예. 관련해서 꼼꼼하게 예. 체크를 합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묵게 될 숙소뿐만 아니라 예. 회담장을 포함해서 그 이동 동선의 안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경호와 의전 문제. 의전은 이제 양측에 그 말하자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북한 측과 또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두 정상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나와서 악수를 한다. 몇 시에. 예. 이게 거의 초단위까지 그 사전에 예.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도 북한과 미국의 사전 선발대가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현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경호 문제는 각각 서로 상당히 그 여러 그 예상 가능한 동선들을 점검하면서 네. 안전에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 의제 문제는 사전 선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실무회담 날짜는 확정이 된 거죠? 확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무부가 그 지난 31일 날 그 밝혔는데요. 예.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의 그 이도훈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연수 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3일 서울을 방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비건 대표가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측의 그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즉 상대역을 만나서 후속회담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그 3일 날 가니까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 4일 정도의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실무회의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언론은 요번에는 그 북한의 그 대표로 나올 사람이 김혁철이라는 그 전 스페인 대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북측의 정확한 날짜 또 상대역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아직 그 언론의 이제 추측 보도일 뿐이지 아직 북한이나 미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고요. 참조로 이제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1차 정상할 때도 이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당시에는 북한에선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부상이 나왔고요. 예. 당시에는 그 성킴 미 국무부의 그 당시 필리핀 주재 대사라고 있었는데요. 예. 성킴 대사가 그 판문점에서 만나서 거의 일주일가량 그 실무 회의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실무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로
상응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사실 중요한 의제는 그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취할 비핵화 조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조합을 이뤄나가는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일 텐데요. 이미 그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합이 실무회담에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텐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밀어보면 실무회담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를 이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네네. 비건 특별대표는 제재 완화, 제재 문제는 상응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제재 문제를 사실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핵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그 핵심적인 실무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조치들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예. 또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이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맞바꿀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시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이제 미국에서는 가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혁철 대표가 나오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이제 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그 18일 날 그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적에요.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혁철 그 대표가 그 왔는데요. 당시에는 직함을 아태평화위원회 또는 이제 국무위원회 이런 것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김혁철은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최선희 부상 대신 아마 이번 판문점 그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측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방미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사진을 보면 그 김혁철이 바로 그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뒤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철보다 앞선 이런 그 정치적 서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김혁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혁철이 이제 새로 등장한 북한의 그 협상 그 실무 대표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외부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과거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하다가 추방된 적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태영호 그 전 영국 주재 공사의 증언 같은 것을 보면은 평양 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외무성에서 북한 핵 문제 군축 핵 이런 문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다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과 그 군축 문제 밝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실무 그 협상으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김혁철이가 설사 그 실무 협상의 대표로 나오더라도 최선희 부상이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븐 비건은 지금 그 일종의 특별 대표이기 때문에요. 급이 최선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최선희는 외무성 부상이니까 예. 그거보다 급이 높고 또 일선에서 빠지더라도 아마 그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북한 전략을 아마 평양에서 짜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이제 서울을 가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걸로는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담이 전부입니다. 이 예. 북한 측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2월 3일 서울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와 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에도 이도훈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국 정부 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그 3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핵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야말로 반긴다고 할까요? 네. 그런 용의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에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언을 양측에다 하고 있고요.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좀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9월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요. 거기 공동 성명에 보면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예.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안 나왔습니다만 당시 그 언론 보도가 우라늄 농축 그 플루토늄 영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폐기라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과 검증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합의 뭐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이제 그동안 알려졌는데요. 지금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아시겠지만 그 플루토늄도 있고 예.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폐기하겠다 약속하고 또 지금 그 비건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라늄 농축뿐만 하고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 그러니까 좀 확대 생각해 보면 ICBM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도 다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밝혔던 거로 말했어요.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일단 대표적인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미래 핵에 대한 조치로 꼽히는데요. 네.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역에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고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처음으로 나온 중대하고도 굉장히 진지한 네.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조치는 사실 현재 핵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전면적으로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지금까지 취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움직임 중에서 예. 가장 큰 것이고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실현된다면 굉장히 말하자면 중대한 비핵화 조치
조치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도 합당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현재 핵에 대한 포기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은 상당히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한 조치 그리고 이어서 또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지금까지 정체됐던 비핵화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사찰 검증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이제 그 31일 날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그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은 사찰 검증보다는 어느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비핵화하고 이제 그 폐기를 한다면은 그 사찰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찰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뭘 없애고 뭘 폐기를 했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검증 사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제 비건 대표가 여기서 이걸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이라고 약간의 그 여유를 뒀다는 그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 그 사찰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 그럼 사찰 검증을 한다고 치면 저 미국은 60개가 있다고 보고 저 우리가 20개를 신고하면은 40개에 대해서 다 보자고 하면은 미국 간에 서로 싸움이 나서 이거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한다는 거는 좀 그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 받는 것이 이제 그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늦추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변핵 시설 같은 경우에 영변핵 시설 그러면 그 먼저 그 검증하고 폐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적인 핵신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것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고요. 이것은 또 한국도 이 방안에 그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영변핵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을 폐기를 하고 핵신고 사찰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비건 대표도 이것을 좀 유념해서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이 핵 협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비건 특별 대표도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 프로그램, 핵 시설 이런 것들, 또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그 밖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고요. 북한도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비건 특별 대표가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거를 보면 이 과거의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마지막에 폐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와 맞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이 폐기하는 것을 그 비건 특별 대표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핵무기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반출을 해서 말하자면 폐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서 북한도 상정하고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또 대사관에 미국 성조기를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결되는 목표다라고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상응 조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의 요구를 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런 얘기인데요. 비건 대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데는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풀던가 이런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일종의 상응 조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얘기를 했고요. 저도 뭐 그 대목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일종의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성조위가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은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고요. 북한은 점진적으로 동시에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역시 이제 비건 대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과거의 입장보다는 좀 후퇴했거나 북한에 양보하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북한도 비핵화라고 그러기에 따라서 미국도 상응 조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에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상응 조치라면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한 대목이고요. 예. 북한은 바로 이번 주에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제재와 관계 개선은 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재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에 앞서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제재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인 관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북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석 달 가까이 거부하다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 것 자체가 이 제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물밑에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비건 특별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비핵화가 완료되기까지는 그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요지부동의 그런 원칙은 또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고 네.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과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무 수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상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는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예. 비건 대표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 미래의 어떤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과 많은 나라 함께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같이 하고 식량 안정화 그리고 투자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아마 지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든 또 투자 이런 문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도 역시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나서느냐 이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것이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예. 북한과의 전쟁 상태 그리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분명한 말하자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말하자면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상징적으로는 말하자면 적대 관계를 미국과 북한이 깬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서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을 때 네. 비핵화 협상의 초반에 이 종전선언을 말하자면 서명하는 것이 좀 좋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 부분을 카드로서 활용하면서 서명을 꺼리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예. 이번에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면 사실 새로운 관계로 미국과 북한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뜻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비건 대표가 그 추가적인 조치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미국과 북한은 아마 영변핵시설 폐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 이미 지난해 벌써 영변핵시설 연구 폐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어느 정도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폐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그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이런 문제고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영변핵시설 외에도 이런 그 탄도미사일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온 것이 있는지 예, 어떤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는 없고요. 예. 사실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플랜 B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 대비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이 말하자면 결렬에 대비한 이것들은 사실 현재 그 움직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열린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데 자,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North Korea will seek to retain its WMD capabilities and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코츠 국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북한의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요지인데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한 이 국가정보국장의 평가 정말로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입장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 목소리 들으신 그 댄 코츠 국장 그 국가정보국 영어로 DNI라고 부르는데 예. 국가정보국은 그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중앙정보국 CIA 또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이런 그 여러 정보기관을 해서 그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그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총괄하는 기구의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또 이 같은 발언이 나오기 앞서서 이런 기관들의 견해를 그야말로 종합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요. 그 미국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평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관해서 이렇게 부정적 결론을 내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 중이지 않느냐 예. 이런 것인데요. 사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핵무기 포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조금 과거에 말하자면 과거식 발상이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는 스탠퍼드 대학 그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기관들의 이 발표 이거에 대해서 정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예. 말하자면 새로운 상황 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정보 평가는 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이전에 말하자면 팩트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여러 가지 발언, 김정은 위원장에 관한 발언, 북핵 문제에 관한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런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거리도 있고 좀 인식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1차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제 2차 정상회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핵화에 대해서 좀 정보기관보다는 상당히 그 낙관적인 그런 그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 북한과 미국 관계가 역대 가장 좋다. 전임 정부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해서 정보기관하고는 좀 그 다른 인식차를 보였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다른 정보기관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객관적인 정보, 현세, 과거의 추세 이런 거에 이제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내리는 그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정치인, 대통령은 무언가를 이제 협상을 해서 만들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역시 좀 그 자리에 따라서 그 같은 그 북한 핵 비핵화 가능성을 좀 보는 게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한 소식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